801번 갑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3차 방정식에도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을 무조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두 근의 합을 구하면은 이 두 근의 합은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고 두 근의 곱은 A가 된다는 얘기죠. 됐니? 두 번째는 이 3차 방정식에서도 역시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나머지 한 근이 뭔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근을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놓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K를 더하면 이거는 3. 알파 베타, 베타 K, 그다음에 K 알파를 더하면 B. 그다음에 알파 베타 K는 얼마? 4.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적어놓은 이 식과 두 번째 적어놓은 이 세 개의 식을 이용해가지고 연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된다는 얘기야. 2. 그러면 2 더하기 K는 3이라서 K 값은 1이다. 이런 사실을 하나 밝혀내고요. K가 1이기 때문에 여기 K가 1이죠. K가 1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얼마가 나와? 4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결론 하나. 어떤 결론? 알파 베타가 4다. A가 4다. 라는 사실 하나 일단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이 두 번째는 요 식을 조금 관찰해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얘가 알파 베타는 지금 뭐야? 4잖아, 4. 그러면 4 플러스 요 K가 1이잖아. 베타 더하기 알파가 B인 거야. 근데 알파랑 베타 더한 게 2니까 4 플러스 2가 B입니다. 따라서 B는 얼마야?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따라서 A랑 B를 더하면 4 더하기 6 해가지고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잠깐만. 유형 9 같은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비를 알려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세 근의 비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문자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 첫 번째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두 번째 근을 베타 이렇게 놓지 말고 1대 2대 3이기 때문에 2알파 그리고 세 번째 근은 3알파 이렇게 표현하면은 문자가 딱 하나로만 정리가 된다. 오케이? 네. 비를 나타내거나 어떠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그들만의 관계를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가는 거야. 세 근의 합부터. 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알파를 하면은 6알파인데요. 그거는 12가 되겠지. 그래도 알파가 나와버리네, 그냥 2로.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근이라고 하는 게 뭐였던 거야, 결국에? 1, 2, 4, 6이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근두근의 합. 2 곱하기 4. 바로 그냥 계산할게요. 2, 4, 여기 근에 두근두근의 합 쓰는 거지. 여기 근에서. 4, 2, 8, 6, 4, 24, 6, 2, 12. 하면은 얼마냐? 20에 이게 44네요. 이 44는 A가 된다. 그래서 A가 44다. 나오고. 세 번째 세근의 곱. 2 곱하기 4 곱하기 6이 마이너스 B니까요.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6, 8에 4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 더하면 얼마야? A랑 B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이래. 자, 이 문제 아주 중요해요. 교과서에 실려져 있고요. 요 인수 정리를 이용한 문제풀이야. x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px에 대하여
P1, P2, P3가 전부 다 1이다. 요 표현을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봐봐. PX라는 건 3차 방정식이거든?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이 PX가 3차이기 때문에 여기다 X에다가 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었더니 0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 말인즉 바로 이 X가 1, 2, 3이라는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이거 이해되니? 어? 네. PX가 3차 방정식인데 1을 넣었더니 0이 되고 2를 넣었더니 0이 되고 3을 넣었더니 0이 되었다는 얘기는 PX라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1과 2와 3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X라고 하는 걸 X-1, X-2, X-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을 알게 되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3차 방정식 세 근을 알 때 작성하는 방식이 x세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세근의 합 6x 플러스 두근두근의 합 그래서 2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11x 그 다음에 플러스 세근의 곱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세근의 곱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어떠한 세 근을 알려주는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얘가 0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게 0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야. 근데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P1이 1이다. 그러면 P1이 지금 1인 거고 P2도 1인 거고 P3 또한 1이다. 이렇게 된다. 맞니? 그럼 잘 네. 봐. 여기서 변한다. 잘 봐. 변신합니다. 뭐가 변하냐면 이 식을요. 우리가 이게 1과 2과 3이 이 px의 방정식의 근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0이 아니라 1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지? 네. 따라서 여기는 이 식을요. 1이라는 값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0이 나오게 하는 어떤 변수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 2, 3인데 그 1, 2, 3이 여기 나오는 방정식의 해입니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 보세요. 여기서 잘 봐. 지금 이 식에서 한 번 더 이제 어떤 해석으로 이제 넘어가면 사고가 어떻게 흘러가냐. PX에서 지금 이 식은 뭐야? PX에서 어떻게 만든 거야? 빼기 1을 한 거야. PX에서 빼기 1을 했더니 그게 0이 되게 하는 X가 뭐뭐 있잖아요. 1과 2와 3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지? 네. 되죠? 그럼 보세요. PX가 3차식이면 PX에서 1을 뺀 이 식도 뭐가 돼? 3차식. 3차식 된. 그러면 보세요. 이 PX-1이라고 하는 새로운 3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요 놈을 요 놈을 예를 들어 뭐 Q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QX. 그럼 이 말은요. QX가 0이 되게 하는 X가 1과 2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 있죠? 그러면 QX라는 식은 어떻게 바뀌어? X-1, X-2, X-3이라는 인수를 갖는 놈으로 바뀐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QX가 아니라 바로 뭐야? PX라는 식이니까 그 QX 자리에 다시 뭘 대입해? PX에서 1을 뺀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X-1, X-2, X-3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PX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더하기 1 한 것과 같아진다. 알겠니? 네. 즉 여기다 이제 뭐 넣어? 뭐 물어봐? P-1이니까 P-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더하기 1 한 값과 같아지므로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고2 이제 수투 내용을 하면서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거든. 근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런 형태의 표현이.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이 연립 방정식도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다뤘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고등 과정에서 연립 방정식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연립 방정식하고 약간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어. 그 상황이 다른 것은 우리가 분류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일단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오고 식도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여러 개가 나온 것들을 정리 갖고 연립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다뤘었던 부분이야.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연립 방정식을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왔었어요. 사실 실제로는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이렇게 같았을 때만 이 문제를 풀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정의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식의 개수가 좀 더 많거나 같다 하면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가감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 가감법이라는 거는 뭐야? 더하거나 빼갖고 식을 변형 조작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첫 번째 식을 기억식, 두 번째 식을 니은식이라고 한다면 이 가감법에서는 하나의 문자를 소거한다. 즉 하나의 문자를 없애려는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기억식에다가 2배를 해버려. 전부 다. 그러면 얘가 2x 더하기 2y는 8이 되고요. 니은식은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곱하기 이제 빼기를 해버리는 거지, 두 식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2x가 사라지면서 뭐가 남아?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y 값은 3이 되고요. 그때의 x의 값은 요 기억식에 넣든지 니은식에 넣든지 계산이 편한 부분에 넣으면 되겠죠. 이 기억에다가 넣으면 yx 값이 얼마 나와? 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왔었어요. 맞죠? 이러한 이제 방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 대입법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의 식에서 문자가 두 개인 상황을 하나의 상황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러니까 기억식에서 y라고 하는 값을 4-x라고 대체해서 니은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니? 그러면 2x 더하기 y 자리에다가 4-x를 넣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3, 4, 12 마이너스 3x는 11이고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따라서 x는 1입니다. 그리고 그때 y 값은 3입니다.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 항상 뭐가 옳다. 이건 안 된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어떤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이 수학이랑 한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고등 과정에서 넘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부정과 불능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도 이제 연립 방정식 해봐 라고 이제 시키면은 여기도 이제 2배를 해가지고 쓸 거야. 가감법을 주로 이용하니까. 그러면 4x-2는 2고 여기도 4x-2y는 2다 이렇게 나와봐요. 그래서 빼버리잖아? 그럼 빼면 뭐 어떻게 되냐?
4 빼기 4니까 이거 0 곱하기 x꼴 플러스 여기도 0 곱하기 y꼴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 이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랑 y는 뭐가 들어가도 항상 된다는 거 아니야. 즉 이때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할 수 없다. 그죠? 그냥 단순히 1차 방정식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야. 자, 두 번째는 여기도 똑같이 이제 1을 곱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4x-2y가 2고요. 여기는 4x-2y가 3이야. 그래서 이제 뺐어. 뺐더니 또 여기도 0 곱하기 x꼴이 될 거고 여기도 이 0 곱하기 y꼴이 되는데 이때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려. x랑 y에 내가 뭘 넣든지 간에 항상 계산 결과는 0이 나와야 정상인데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 이 식 자체가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이런 방정식은 해가 없다라고 해서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니?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연립 2차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껴있을 때야. 이때를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의 종류가 꽤 다양하게 많아요. 그 상황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하나는 1차식인데 하나는 2차식의 형태가 있을 때야. 이때 풀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썼던 가감법 있죠. 가감법. 가감법보다는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이 대입법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습 보시면 이렇게 문제와 같이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잖아. 이게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해? 이제 기억식. 요 위에 거를 기억이라 하고 아래에 있는 걸 니은이라고 봤을 때 이 기억식에서 y라고 하는 값을 x 플러스 1이라고 놓게 되면 이걸 니은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제곱이 25가 된다. 그래서 이건 2x제곱에 2x 더하기 1이 25니까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4는 빵입니다. 해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x 풀4 x 마 3은 0.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3이다. 이렇게 이제 x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x의 값에 따라 y로 하나씩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봐봐. 답을 쓸 때 x가 마이너스 4일 때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3이 됩니다. 그리고 x가 3일 때 y는 뭐가 나와? x에다 이번엔 여기다 3을 넣으면 y가 4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몇 쌍의 해가 만들어지냐면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거야. 답을요 이런 식으로 두 쌍 혹은 이제 많이 나오면 네 쌍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모든 쌍의 해를 전부 다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 적는 방법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순수쌍처럼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1차와 2차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2차식이 두 개가 있는 경우야. 이걸 풀이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었던 요 대입법을 활용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야. 따라서 2차식으로 두 개가 있는 이 식 역시 일단 1번에서 보여줬던 1차식은 0 그리고 2차식은 0꼴의 형태로 바꿔서 만드는 거야.
자,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1번 봐봐. 2차식 두 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식 두 개가. 근데 이 첫 번째 기억식을 좀 바라보면 기억식이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그죠? 그래서 이 기억식을 인수분해했더니 x-2y랑 x 플러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 얘기는 x가 뭐일 수 있어? 2y일 수 있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다라는 2차식, 요 하나의 2차식이 1차식 두 개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1차식 두 개가 바로 니은식의 대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x가 2y일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x가 2y다라는 식을 니은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y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y제곱이 6이니까 이거는 4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이어서 6y제곱은 6y제곱은 6입니다. 그래서 y제곱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잘 써야 되죠. y가 1일 수도 있고요.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마다 x는 이때 x는 뭐가 돼? y가 1이면 y가 1이면은 2가 되고 이때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지. x에다가 마이너스 y라는 값을 대입할 때죠. x가 마이너스 y일 때 그걸 이제 니은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이니까 이거는 y제곱이 6이어서 y제곱이 이번엔 2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y가 루트 2일 수도 있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y가 루트 2면은 이 루트 2면 x 얼마나? x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여기 x는 루트 2. 이런 식으로 또 해가 두 쌍이 나온다. 됐니? 네. 그러니까 요 2차식 두 개로 연결된 이 연립방정식은 총 해가 몇 쌍인 거야? 8쌍. 네 쌍의 해가 4쌍? 나오고 8개. 계산이 좀 많아요. 연습장에다가 천천히 푸셔야 돼. 알겠니? 네. 자, 이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는 지금 딱 식을 보자마자 2차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내용이 그렇게 뭐 자주 출연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게끔 조작 변형을 하면 돼요. 이 식 가지고 가감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든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게끔 조작하는 방식이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냐면 x, y라는 항이 있을 때 식에 x, y 항이 있을 때야. x, y 항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식을 딱 봐봐. 딱 관찰을 딱 하면은 첫 번째 식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두 번째 식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줬던 1번, 동그라미 1번의 연습 문제 있죠. 이런 형태인지 아닌지 파악을 빠르게 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이걸 이제 조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x, y의 항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상수항을 소거한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기억식, 두 번째 식을 니은식이라고 가져간다면 상수항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의 최소분배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48이죠, 48. 그래서 기억식에다가는 3배를 하고요. 니은식에다가는 4배를 한 식을 쫙 다 적어볼게. 그럼 얘는 6x제곱 플러스 3xy에 마이너스 3이니까 60y제곱은 48. 여기는 4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48에 32y제곱은 4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이 두 식을 빼버려. 그러면 상수항이 소거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8y제곱이 0이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가 2, 하나,
그 다음에 7하고 4 되나요? 7, 4? 4, 7? 뭐 이렇게 되겠네. 그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붙으면은 2x 더하기 7하고 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y 어디 갔어요? y 적어줘야지. 2x 플러스 7y가 뭐일 수 있고 0일 수 있고요. 또는 x 마이너스 4y가 0일 수 있다. 이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7y이거나 x가 4y인 경우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알겠니? 그 요거를 이제 기억식에다 넣든 니은식에 넣든 어디다 넣든 상관은 없어. 근데 개수가 웬만하면 좀 작은 걸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니은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자. 자, 니은식에 대입을 합니다. 첫 번째,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분의 7y일 때 들어가는 거야. 계산해봐. 그러면은 4분의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7y를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7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7y 제곱에 마이너스 8y 제곱은 1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4분의 77이 49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8의 y 제곱이 12가 됩니다. 그럼 이거 4분의 얼마야? 14에 4, 8에 32야? 46? 4분의 3인가? y 제곱이 12. 그래서 y 제곱은 3분의 4니까 16이 나와요. 즉 y는 4일 수 있고요. 혹은 y가 마이너스 4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y가 4일 때 x는 얼마가 나와? 4 여기다 넣으면 2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통분이 아니죠. y가 마이너스 4면은 x가 14. 이렇게 몇 쌍의 해?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는 x에다 뭘 넣어? 여기 나와있죠? 4y를 넣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뒤인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4y의 제곱에 더하기 4y 제곱에 마이너스 8y 제곱은 12. 그럼 16. 16에다 20에다 8이니까 12y 제곱. 12y 제곱은 12가 되고요. 그럼 y 제곱이 1이니까 y가 1이면 x는 4.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도 역시 두 쌍의 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총 4쌍의 해가 답이 됩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xy라는 항이 존재할 때 xy라는 항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상수항 소거법을 이용해서 1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됐는데 똑같이 이번에 xy 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즉 2차 항을 소거해서 푼다. xy의 항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식, 니은식. 2차 항을 소거하려면 기억식에다가는 몇 배를 해야 돼? 2배를 해야 되겠고요. 니은식에다가는 3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6y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0y는 8. 그 다음에 얘는요. 6y 제곱 마이너스 10x 10이 아니죠. 15x 플러스 9y는 27. 그래가지고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빼버려. 빼버리면은 요 6y 제곱이 소거가 되고 이거는 19x 마이너스 19y는 마이너스 19다.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 근데 얘는 이제 인수분해되는 항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딱 나오는 1차식이 나오잖아. 요 완성 있잖아. 그럼 이제 x에다가 x를 뭐라고 하면 돼 이제 y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 요 식을 어디다 대입할까? 디귿식이라고 하면 이 디귿식을 계산이 좀 편한 부분 니은에다 넣자. 디귿을 니은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y제곱 마이너스 5에 y 마이너스 1 플러스 3y가 9가 되고요. 그럼 2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5 플러스 3y가 9니까 2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빵. y 2로 나눠. 그럼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y 마이너스 2랑 y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즉 y가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죠. y가 2일 때 x는 1이 되는 거죠.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디귿에다 넣으면 편하잖아.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몇 쌍의 해가 만들어져? 두 쌍의 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네. 바로 대칭식이라는 형태인데 얘는 사실 여러분들 1차, 2차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연립 방정식일 수도 있고 2차 연립 방정식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대칭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연립을 잘 봐봐. 연립을 잘 보면은 여기서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가 있잖아. 첫 번째 식. 이 기역식과 니은식을 같이 봤을 때 이 기역식하고 니은식을 보면요. 기역식에서 xy랑 니은식에서 xy가 같은 문자인데 오른쪽 화살표해갖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x 자리에다가는 y를 넣고 y 자리에다가는 x를 넣어갖고 쓴 거야. 오른쪽에 화살표 한 개. 그지? 보여? 어? 네. 그래 봤자 이 식의 형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런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자리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 식, 이런 식을 이제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는 5, 그다음에 뭐 x, y는 뭐 6, 뭐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이때는 x랑 y랑 자리를 바꿔버리면 2y 더하기 x는 5, 그 다음에 yx는 6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연립방정식하고 여기는 연립방정식 같냐고. 이 두 연립방정식은 다른 연립방정식이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안 되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연립방정식일 때만 대칭식이라고 하고요. 이 대칭식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푸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실 이걸 대입법으로 풀어도 돼. y는 5-x 해가지고 이걸 니은에다 대입해. 그러면 x에 5-x가 6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가 6이니까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라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가 뭐 나와? 2 나와. x가 3 나와. x가 2면은 y는 얼마야? 3이고 x가 3이면 y는 2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죠? 그럼 앞에서 했었던 거랑 도대체 뭔 차이길래 이걸 왜 따로 얘기를 하냐? 바로 이런 거지. 연습 문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요거를 이제 대입법으로 풀려고 한다면 y는 x분의 12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넣고 정리하고 한정이 되지. 그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른 풀이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어떤 풀이냐면 바로 앞에서 설명했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풀이야. 이거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야 그냥. 잘 봐봐.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요 x랑 y가 뭔지가 궁금한 거야. 그치? 네.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 그 계산의 결과가 성립하게 하는 문자에 들어갈 숫자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배웠던 게 하나씩 넣어보는 거 배웠었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하면은 이런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x 더하기 y가 5다. 그리고 x 곱하기 y가 6이다. 이 표현을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꿔서 설정해버리는 거지. 그냥 네 맘대로 설정을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x랑 y가 어떠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알려준 연립 방정식의 해석은 x랑 y를 더한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바로 이 방정식 두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네. 그게 얼마다? 5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x랑 y를 곱해져 있는 x, y는요. 이 2차 방정식 두근의 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이 두근을 가지고 두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x 문자 썼고 y 문자 썼으니까 또 다른 문자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t에 관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뭐라고? x랑 y구나. 이렇게 해도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t-2 그다음에 t-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값이 뭐가 나와? 2 또는 3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아냐고? 네. 그럼 봐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2 또는 3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x 또는 y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x가 2가 되면 또 다른 한근 y는 3이 되는 거고 x가 3이 되면 그때 y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나오는 요 해랑 똑같이 나오잖아. 이게 바로 대칭식 근과 계수를 이용한 풀입니다. 이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근과 계수를 이용한 풀이를 알고 있다면 이제 아까 테이블에서는 풀 수 없었던 이 식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대칭식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대칭식이란 여기 문자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같으냐 다르냐 그걸 따지는 건데 어차피 제곱하고 바꿔도 상관이 없네. 똑같은 대칭식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x, y는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인데 그 두근이 x 또는 y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게 x 더하기 y가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하지만 우리가 뭘 알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걸 알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를 하면 돼요. 그럼 25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4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은 네모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49가 되는 거야. 따라서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분의 합 그리고 두 분의 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합과 곱을 통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합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다는 게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x 더하기 y가 7일 수가 있고요. x 더하기 y가 뭐일 수 있어? 마이너스 7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그러면 x, y 이게 더한 게 7이고 곱한 게 12인 경우랑 더한 게 마이너스 7이고 곱한 게 12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며 얘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 요놈은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2는 0 각각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t-3과 t-4는 0이 나오고요. 이때는 t 플러스 3과 t 플러스 4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t값이 뭐가 나와 이때? 3 또는 4가 되고 이때는 t값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답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x가 3이면 y는 4 x가 4이면 y는 3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고 여기서도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4면은 y는 마이너스 3 해서 똑같이 두 쌍의 해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총 몇 쌍의 해가 만들어지냐? 4개 쌍의 해가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네. 자, 이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요. 연립 1차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2차식이 하나가 출현하게 되면서부터는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을 위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근데 둘 다 2차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고, 만약에 2차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가감법을 이용해서 소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해를 쫙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대칭형 해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 대칭형 같은 경우에는 x, y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 그런 식.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근과 계수를 이용한 풀이를 설명을 했어요. 됐니? 네. 있냐고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요 부분까지에 대한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 되고요.